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이란 존재에 남다른 애틋함을 가진 40대 남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가족에 대한 애틋함을 저만 남다르다고 표현한 건 다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가족은 일반적인 가족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지녔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제 어머니와 동생인데요. 물론 저희 아내와 아이들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지만 오늘은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사연으로 소개해 볼까 해요. 저는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7살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제 기억 속 어머니는 항상 제게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었죠. 어머니, 예쁘죠? 어머니 드리려고 저기 앞에서 꺾어왔어요. 아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예쁜 꽃이구나. 고마워, 우리 아들. 우리 경훈이 누구 아들? 이, 어머니 아들이요. 하지만 기억 속 어머니 모습이 항상 밝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진 3대 독자인 제겐 잘해주셨지만 술만 먹으면 그렇게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했었거든요. 시골에서 자주 올라왔던 할머니 또한 그렇게 어머니를 쥐잡듯이 잡으셨죠. 자기 아들이 며느리를 무시했으니 할머니 또한 어머니에게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구박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언제 오세요? 어디 가셨어요? 네 엄만 이제 안 와. 너 싫다고 버리고 도망갔어. 제게 잘해줬다지만 전 어머니를 괴롭히는 아버지가 어린 마음에도 좀 불편하고 무서웠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전 어머니를 가장 좋아했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는 7살인 절 두고 그냥 사라져버리셨어요. 잠에 들어 비몽사몽이던 제게 미안해 경훈아 이 한마디를 남기고서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한 뒤 저를 두고 집을 나가버리신 거죠. 저는 애타게 어머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그 집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아 정말 무서웠죠. 아버지도 당시 절 돌봐주기 위해 시골에서 올라와 있던 할머니도 모두 엄마가 절 버리고 도망간 거라고만 말해주더군요. 나중에 제가 좀 커서도 두 사람은 제게 같은 대답만 되돌려주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철이 들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손찌검을 못 이기고 도망가신 거야. 그럼 나도 같이 데리고 가시지. 왜 어머니 난 두고 혼자만 떠나셨을까? 아버지 핏줄이라 나도 사실은 미워하셨던 걸까?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찌검을 못 이기고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두고 갔다는 사실이 원망스럽긴 했지만 그런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친어머니를 원망하기보단 그리워하며 가슴에 묻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인사해라 경훈아. 네 새엄마다. 앞으로 그 집 나간 여잔 잊어버리고 꼬박꼬박 엄마하고 불러. 알았지? 안녕 경훈아. 아유 예쁘게 생겼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아버진 친어머니가 집을 나간 지 고작 몇 개월 뒤 새엄마라는 분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새어머니의 첫인상은 별로 무섭지 않다는 거였어요. 웃는 모습이 어찌나 따뜻해 보이는지 저는 저도 모르게 마음을 놓고 새어머니가 내미는 손을 잡고 악수를 했죠. 경훈인 우리 집 귀한 3대 독자다. 계모라고 구박하면 나 가만 안 있는다. 알았지? 그러니 우리 경훈이 잘 보살펴다오. 할머니는 새어머니에게 저를 잘 부탁한 뒤 다시 시골로 내려가시더군요. 아버지도 할머니도 제게 새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친어머니가 집을 나간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자신을 잘 부리지도 못했던 제게 새어머니는 상냥하게 말씀하셨어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요. 아직 엄마란 소리가 잘 안 나오지? 괜찮아. 아줌마라고 불러도 돼. 아줌만 경훈이 마음이 열릴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줄 수 있어.
이후 새어머니는 제게 정말 다정히 잘해주셨습니다. 그런 새어머니에게 마음이 열린 무렵의 어느 날이었어요. 원래 아버진 제 친어머니에게와는 달리 새어머니에겐 친절하셨는데요. 그 개팍한 본성을 못 버리고 새어머니에게도 손을 대기 시작하더군요. 또 술에 진탕 취해서요. 그 처음에 핑곗거리는 바로 저였죠. 내가 애한테 엄마 해주라고 데려왔지. 식모처럼 아줌마라고 부르게 하려고 너 데려온 줄 알아? 그럴 거면 그냥 돈 주고 사람을 데려왔지. 왜? 우리 애가 자식처럼 안 느껴지냐? 어? 개모 티내는 거야 지금? 아, 아파요. 여보, 그만해요, 제발.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줌마, 아니, 제가 어머니한테 앞으로 어머니라고 꼬박꼬박 부를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 잔인한 광경에 저는 바짝 겁을 먹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물론 새어머니가 걱정되기도 했는데요. 어리고 이기적이었던 전 새어머니마저 어머니처럼 저를 두고 떠날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달려나가 엉엉 울며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제발 그만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새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버지가 잠든 뒤 새어머니는 놀라서 숨죽여 울고 있던 제 방에 찾아와 조용히 제 옆에 누우셨습니다. 우리 경훈이 많이 놀랐지? 아니에요. 많이 아프죠. 아직 아니 어머니 제가 빨리 어머니라고 불렀어야 됐는데 다 저 때문이에요. 죄송해요. 새어머니는 뚝뚝 떨어지던 제 눈물을 가만히 닦아주시더군요. 그리고 살며시 저를 안아주셨어요. 아니야. 우리 경훈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경훈아, 이제 앞으로 계속 날 어머니라고 불러줄 거야? 네, 그럴게요. 고마워. 사실 아까 나 경훈이 네가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너무 놀랐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아줌만, 아니 엄만 꼭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 경훈아, 엄마가 앞으로 정말 경훈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줄게. 비록 너희 친어머니만큼은 못하겠지만 엄마가 앞으로 많이 노력할게. 제게 엄마가 라고 말해주는 새어머니의 음성은 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귀에 닿았던 새어머니의 가슴에선 심장이 조금 빠르게 콩닥콩닥 뛰고 있었죠. 그런 새어머니의 품이 너무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전 서서히 정말 새어머니와 마음을 나눈 모자 사이가 되어갔답니다. 어머니, 나 1등 했어요. 보셨어요? 당연히 봤지. 우리 아들 달리기 정말 잘하네. 엄만 정말 너무 자랑스러웠어. 동네 사람들, 여기 멋쟁이가 내 아들이에요. 부럽죠? 경훈아, 엄마가 너 좋아하는 참치김밥 싸왔어. 소세지도 문어 모양으로 구워왔다. 일을 다녔던 아버지 대신 어머니 혼자서 제 운동에도 모두 참석하셨어요. 평소엔 조용하던 분이 제가 달리기를 할 땐 목이 터져라 저를 응원해 주시는데 정말 없던 힘도 솟아나더군요. 덕분에 전 무려 달리기 1등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어요. 그 뒤에 먹은 어머니표 도시락 맛은 온갖 산해짐이 저리 가라였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축구를 하려고도 좀 살살하지. 뭐 국가대표 선수라도 될 거야? 어떻게 하면 정강이 뼈가 부러져. 죄송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닌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자신이 더 아픈 것처럼 아파하고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 그만 정강이 뼈가 골절되고 말았는데요. 어머닌 깁스를 한 채 다리를 찰싹찰싹 내리치며 속상함에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전까진 별 생각 없었는데 어머니의 눈물을 보니 제가 큰 불효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당신이 평소에 먹이는 걸 얼마나 못 먹였으면 축구 좀 한다고 애 뼈가 부러져? 뼈가 부실하니까 애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다 당신 때문인데
아, 왜 애한테 소리 질러? 이 못된 여편네야. 그렇게 절 사랑으로 키워주던 어머니를 아버진 자꾸만 못마땅해 하고 못살게 굴더군요. 어머니와 재혼한 초반에만 잠깐 잘해주는 척 했을 뿐 자기 아내를 없이 여기는 아버지의 추한 본성은 날이 갈수록 모양새가 추악해졌죠. 어릴 때야 울면서 그저 아버지에게 애원하기 바빴지만 덩치가 커질수록 전 아버지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세요? 학교에서 저만큼 집밥 푸짐하게 먹고 다니는 애도 없어요. 아버지도 어머니가 차려준 밥 맨날 배불리 먹고 다니시면서 왜 어머니한테 그런 트집을 잡으시냐고요. 제가 실수해서 다친 거 가지고 어머니 제발 못 살게 굴지 마세요. 아버진 그런 저도 점점 못마땅해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어머니에게처럼 구박을 하거나 괴롭히진 않았지만 그렇게 아버지와 저와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죠. 그건 할머니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넌 왜 애를 못 낳아? 우리 집 송기한 집이니까 시집 오면 아들 하나라도 더 낳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제가 애를 낳으면 경훈이가 괜히 소외감 느낄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경훈이 하나면 자식은 충분해요. 애가 아주 속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아유, 네가 이렇게 융통성 없고 답답한 애인 줄 알았으면 널 새 며느리로 들이지도 않았을 거다. 이 꼴도 보기 싫은 거사. 어머닌 절 위해 자신의 아이조차 갖지 않았을 만큼 절 진심으로 아껴준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할머니 또한 어머니에게 함부로 굴었었는데요. 특히 할머니는 어머니가 제 동생을 낳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셨어요. 하지만 그 숱한 구박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끝까지 오롯이 제 어머니로만 남길 고집하시더라고요. 그런 속사정을 알게 되니 어머니에 대한 저의 감사함은 한층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은 절 위해 자신의 몸을 내던지기까지 하셨어요. 전 어머니에게 또 손찌검을 하려던 아버지를 고등학생 때 크게 막아선 적이 있었거든요. 학원 끝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술에 취한 아버지가 또 어머니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아버지보다 덩치가 더 커졌던 전 얼른 달려가 아버지를 맞고 손목을 낚아챘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가 뭔데 어머니한테 손찌검을 해요? 대체 왜 술만 먹으면 개가 되시냐고요? 뭐야? 너 이 녀석 이거 안 놔? 감히 부모 몸에 손을 대? 어머니한테 손찌검하는 아버지 손목을 잡은 아들 죄가 클까요? 자기 아내를 맨날 쥐잡듯이 잡는 아버지 죄가 더 클까요? 제발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근데 이놈이 자꾸 건방지게 나한테 맞서대? 저는 술에 취해 흥분한 아버지와 옥신각신하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다 그만 아버지의 밀침에 밀려 거실에 있던 유리 진열장에 크게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평소에 좀 흔들거렸던 그 진열장이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던 절 덮쳐오더라고요. 경훈아! 그때 어머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려 절 감싸셨습니다. 그 일로 어머니 크게 다치셨어요. 한동안 병원에서 퇴원을 못했을 정도로요. 죄송해요, 어머니. 전 어머니를 지켜드리려고 한 건데. 아니야. 엄마가 오히려 미안해. 아, 얼굴에 상처 난 것 좀 봐. 많이 아프지? 아휴, 속상해서 진짜. 하지만 어머니는 고작 얼굴과 팔에 상처만 조금 생긴 절 더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때 이후 자신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아버진 그나마 어머니를 향한 손찌검은 그만두었죠. 계속 술을 먹고 폭언을 하며 어머니를 괴롭힌 거 마찬가지였지만요. 저는 할머니도 아버지도 전부 다 싫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시긴 했지만 20살이 지났을 때부턴 그냥 이혼하시라고 어머니께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으셨죠. 어쨌든 너라는 아들을 내게 선물해준 고마운 사람이다. 난 새엄마고 네 아버진 친아버진데 내가 이혼하면 우린 가족이 되지 못할지도 모르지 않니.
그냥 제가 어머니만 보고 살면 되죠. 그게 가족이지 가족이 뭐 별거예요? 대체 어머니는 왜 이렇게 아버지한테 물으세요? 전에 아버지가 손찌검하고 살 땐 제발 신고라도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으셨잖아요. 네 아버지한테 물은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내가 선택한 인생이니 다 내 업보다 생각하고 순응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업보예요. 사람은 다 크든 작든 업보를 가지고 사는 거지 뭐. 아무튼 네 아버지가 이젠 손찌검하는 것도 아니고 그깟 말은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니까 엄마 걱정 그만해. 엄만 괜찮아. 저는 대학을 타 지역으로 갔고 고향엔 취업할 회사가 마땅치 않아 한운 수 없이 직장을 서울에 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 있어야 했는데 어머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없으면 어머니를 더 못 살게 굴까 봐서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덜어낼 수 있었죠.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다니던 아버진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심지어 그 차의 운전자도 음주운전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술에 취한 사람들끼리 범법을 저지르다 사고가 났던 거죠. 그게 제 나이 20대 후반의 일이었어요. 별로 다치진 않았던 만취 상태였다는 그 운전자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진 그 사고 현장에서 바로 눈을 감으셨죠. 아버지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게만은 한땐 잘해주려고 노력했던 절 낳아준 부모님이었기에 마음이 쓰라렸던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머니 또한 미운 정이 많이 든 건지 장례식 내내 참 많이 흐느끼셨습니다. 당신이랑 난 참 질긴 악연이었어요. 당신은 지은 죄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날 우리 경훈이 엄마로 만들어줬다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평생 고마웠네요. 가서 이 생 동안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 다 달게 받고 부디 다음 생엔 좀 착한 사람으로 태어나길 바래요. 이후 전 어머니께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혼자 남아 계신 거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저 월급 나쁘지 않게 받아요. 어머니랑 저 우리 두 식구 충분히 건사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오세요. 네? 그러다 너 장가 가면 어차피 또 혼자 살아야 하는데 내가 뭐하러 서울까지 가서 사니? 아니에요. 전 결혼하고서도 어머니 꼭 모시고 살 거예요. 어머니가 제게 어떤 분인지 다 설명하고 저랑 같이 어머니 모셔줄 수 있다는 사람 아니면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저는 절 친자식처럼 대해주고 키워준 어머니께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곁에서 모시면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거절하셨죠. 아니야. 엄만 여기가 더 좋아. 아는 사람들도 친구도 다 여기에 있잖니. 이제 와서 고향 떠나 살면 마음고생만 할 뿐이야. 네 아버지가 남긴 돈도 있어서 엄마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그리고 엄마 지금 마트 일도 하고 있잖아. 엄마 혼자 알아서 잘 살 수 있으니까 넌 네 인생이나 열심히 살아. 그게 진짜 효도하는 거야. 그렇게 어머니는 고향에 남아 혼자 지내기 시작하셨어요. 외로우시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어머니는 친구분들과 가끔 산으로 바다로 놀러도 다니고 또 운동도 다니며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중학교 교사던 아내를 소개받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어질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고맙게도 저보다 먼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도 제안을 해줬는데요. 어머니는 그런 아내를 정말 기특해 하셨죠. 우리 경훈이가 정말 마음 넓고 착한 신부감을 만났구나. 날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다. 하지만 난 고향 떠날 생각이 없어. 그냥 가끔씩 와서 얼굴만 보여주면 난 그걸로 족하단다. 상견례 때 저희 집 사정을 대충 들으셨던 장인 장모님은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굉장히 따뜻한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경훈이 인품만 봐도
안사돈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셨는지 알 것 같더군요. 내 자식도 버리는 금수들이 많은 세상에서 안사돈은 정말 부모들의 본보기가 되셔야 할 분입니다. 정말 존경스러우세요. 아내의 오빠인 형님과 처남댁은 함께 자영업을 하던 분들이었는데요. 모든 가족과 나누길 좋아하고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아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 따뜻한 가족이 늘어갔죠. 제 소중한 아들도 둘이나 낳아주고 꾸준히 저희 어머니께도 잘해주던 아내에게 저는 많은 감사를 하며 살아갔어요. 그런 평온했던 제 인생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찾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아, 나 지금 퇴근해서 집에 가고 있어. 왜? 뭐 사가? 제 나이가 딱 마흔이던 해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길이었던 전 아내에게 아주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됐죠. 아니, 당신 동생이라는 남자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 뭐? 동생? 내가 동생이 어딨어? 무슨 동생이라는 거야? 아, 그래, 나도 당신 외동인 거 아는데, 근데 당신하고 너무 닮았던데?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봐도 당신이랑 형제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치 내가 사진만 보고도 당신하고 당신 아버지가 붕어빵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우선 집에 들여서 차 한 잔 내줬어. 뭐? 아, 모르는 사람을 왜 집에 들여, 위험하게. 당신하고 진짜 똑같이 생겼다니까? 그리고 무슨 일인지 엄청 처연한 표정을 지으면서 당신을 꼭 만나야겠다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 아무튼 우선 빨리 와.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더군요.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평생 외동으로 살아왔는데 제게 동생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전 우선 아내와 아이들이 걱정되어 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는 도중 아내에게선 재촉 문자도 왔죠. 아무래도 당신 동생 맞는 것 같은데? 당신 진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빨리 좀 와. 우선 애들은 방에 들여보냈는데 어색해서 나 너무 숨 막혀. 저는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가 벌컥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어락 누르는 소리를 듣고 나와 있던 건지 현관 옆엔 저와 정말로 붕어빵처럼 닮은 남자가 한 명 서 있더군요. 정말 귀신이라도 본 듯 수스라치게 놀랐죠. 아는 그 남자 옆에 서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여보, 이분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경훈이 형님이시죠? 형님이 아주 어렸던 시절에 사진으로만 쭉 뵀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 남잔 제게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아내 말대로 저와 너무 닮았기에 정말 남인 것 같진 않더군요. 저는 우선 그 남자 거실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보다 젊었던 그 남잔 우선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의 신분을 증명했죠. 대체 누구시죠? 그쪽이랑 제가 닮은 건 알겠고 이름도 비슷한 건 알겠는데 저한테 동생이 없어서요. 그 양민숙이라고 아시죠? 형님 친어머니요. 네? 저희 친어머니 이름을 그쪽이 어떻게... 그분이 바로 제 어머니 되시는 분이세요. 저는 형님의 친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형님의 친동생이고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두 분은 이혼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뒤에 그쪽이 태어날 수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집에서 도망치듯 나올 당시 이미 절 임신한 상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제 존재를 숨기고 평생 혼자 힘들게 절 키워주셨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평생 가슴에만 품고 살았던 저희 친어머니 이름을 꺼내며 본인이 정말 제 친동생이 맞다고 말했어요. 다시 그 남자의 주민등록증 속의 주민번호를 살펴보니 정말 그 남자가 태어난 시기가 그 남자의 말과 대략 일치하더라고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저는 계속 그 남자에게 캐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서 당신 혹시 사기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보세요. 이 사진이 제 말을 입증해 줄 겁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께서 평생을 간직하고 있던 사진이고요. 이건 어머니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 남잔 제 고향이 어딘지, 저희 친어머니가 이혼한 시기가 언젠지 줄줄이 읊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2장 보여주더군요. 그 사진들은 그 남자가 정말 제 친동생이 맞다고 증명해 주었어요. 이, 이거 당신 정말 제 동생이 맞는 건가요? 어머니 지금 잘 지내고 계세요?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왜, 왜 그동안 절 한 번도 안 찾으셨던 거래요? 한 장은 어릴 적 저와 친어머니 둘이 공원에서 찍었던 사진이더군요. 그리고 또 한 장은 전의 사진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친어머니와 20대 시절로 보이는 그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요. 정말로 그 남잔 제 동생이 맞았던 겁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어머니 사진에 저는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런 제 물음에 동생 또한 물기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죠. 형님이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란 사람은 바람을 피웠었대요. 그래서 계속 어머니께 이혼하자 집 나가라 하면서 압박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형님을 두고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3대 독자인 형님을 데리고 도망치면 아버지랑 제 할머니라는 사람들이 지구 끝까지 쫓아올 것 같아서 무서우셨대요. 그 2사람이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혔다면서요. 사실 어머니도 계속 이혼하고 싶었는데 그때까진 형님 때문에 꾹 참고 살다가 더는 자신도 그 집에서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때 그냥 도망치듯 나와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동생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동생은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어머니와 이혼했고 그동안 절 키워준 건 그때 아버지와 바람을 피웠던 여자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절 길러주신 새어머니는 사실 아버지의 상간녀였던 거예요. 전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쫓겨나듯 한편으론 도망치듯 집을 나갔던 친어머니는 그때 이미 뱃속에 제 동생을 품고 계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면 동생마저 빼앗길까봐 평생 그 사실을 숨기고 혼자 동생을 키우셨다고 했죠. 저희 집은 손이 귀한 집안이었으니까요. 어머닌 평생 형님을 그리워하셨어요. 어머니 숨어서 절 낳은 뒤에 형님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몇 번 몰래 찾아가셨었대요. 근데 아버지와 바람을 피웠던 그 여자가 형님의 새어머니가 돼서 정말 잘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아버지와 바람을 피우긴 했지만 그래도 그분이 형님에겐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어머니는 안심하셨대요. 아버지랑 할머니와 형님에게 잘해주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뒤론 형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친어머니는 자신은 제 앞에 나타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셨다더군요. 절 버리고 나온 자신은 죄인이라면서요. 또한 아버지와 할머니가 두려운 마음에 그냥 사진으로만 절 그리워하며 동생을 키우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힘들게 저를 키워주셨어요. 좌판장사, 허드렛일, 남의 집 입주 가정부 일부터 폐지 죽기까지 평생 재혼할 생각은 않고 저에게만 헌신하신 분이에요. 때때로 제게 형님 이야기를 해주면서 울기도 많이 우셨고요. 형님은 평생 저희 어머니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평생 날 찾지 않다가 왜 지금에 와서 날 찾아온 거예요? 그게 사실 저희 어머니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거든요. 병으로 오래 투병하셨어요. 의사 말론 길어야 이제 1~2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아프시다고요? 네, 지금 호스피스 병원에서 천천히 삶을 정리하고 계세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형님을 꼭 한번 보고 싶다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을 이렇게 찾아온 거고요.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서 주민등록 번호만 알아도 사는 곳 정도는 찾기 쉽더라고요. 형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어머니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저희 어머니를 원망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정말 평생 형님을 그리워하며 사셨어요. 친어머니가 위독하시단 동생의 말에 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친어머니를 뵈러 가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앞서도 말했지만 전 친어머니를 원망하기보단 이해하고 그리워하며 살았으니까요. 게다가 친어머니가 갑자기 제 곁을 떠나신 데엔 여러 사정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 얼른 달려가 친어머니를 뵙고 싶었죠. 그렇게 전 동생과 함께 친어머니가 계신 호스피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 어머니, 경훈이니? 네가 내 아들 경훈이 맞죠? 네, 저의 어머니.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병실 안으로 들어서니 제 기억보다 훨씬 야이고 늙어있던 친어머니가 보이더군요. 동시에 왈칵 눈물을 터뜨린 우린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꼈죠.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떻게 지냈니? 어? 지훈이가 알아보니까 너 결혼도 했다던데 잘 살고 있었어? 전 잘 지냈어요.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다. 자고 있을 때도, 일하고 있을 때도 단 한시도 널 잊어본 적이 없어. 널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때 어떻게든 널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내가 뱃속애를 지키려고 널 놔두고 온 거나 마찬가지야. 그 뒤에라도 널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단다. 친어머니는 제게 눈에 띄었다가 동생까지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뒤엔 절 두고 나왔다는 저에 대한 죄책감이 끝끝내 자신의 발목을 붙잡아 절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네 옆엔 내가 아닌 다른 엄마가 있었잖니. 비록 내게서 네 엄마 자리를 빼앗긴 했지만 난 네 새어머니가 있어서 마음을 놓았단다. 그 여자 손을 잡고 종알대며 걷던 네 웃음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 네 아버지 하늘로 갔다는 소식은 일찌감치 건너 들었는데 지금 그 새어머니는 잘 계시니? 그동안 그분이 너한테 계속 잘해준 거 맞지? 응. 네. 절 위해서 둘째도 낳지 않으시고 아버지랑 할머니의 괴롭힘도 다 이겨내면서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사실 지금의 어머니가 아버지랑 바람이 난 사이였다는 건 전혀 몰랐지만요. 다 지난 일이다. 널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준 거면 난 다 됐다. 괜히 그 일로 네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거나 하지 말거라. 그러려고 내가 네 앞에 나타난 건 절대 아니니까. 난 그저 경훈이 널 보고 가지 못하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았다. 저도 어머니가 어디서 어떻게 사시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절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차마 찾으러 엄두를 못 냈었어요. 어머니가 절 보고 싶어 하지 않아서 절 찾아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도 조금만 더 빨리 찾아주시지. 그랬으면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킬 시간이 더 많았을 건데. 그렇게 저와 친어머니는 그날 오래오래 손을 놓지 않고 가슴속에 묵혀뒀던 그리움, 서로 모르게 살아왔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생은 옆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어머니와 형의 재회를 지켜봐 주었죠. 저는 그런 동생의 손을 잡고 뒤늦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날 이렇게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지훈 씨. 저기 제가 말을 편하게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형님. 고마워, 지훈아. 네가 날 찾아주지 않았다면 난 영영 어머니를 보지 못할 뻔했어.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저희 어머니의 평생 소원을 풀어주셔서요. 그리고 저도 정말 형님을 꼭 뵙고 싶었어요. 제 예상보다 훨씬 따뜻하고 좋은 분인 것 같아서 형님을 찾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친어머니와 재회한 후 전 바로 고향의 새어머니께 전화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흐느끼며 오랫동안 속에 담아왔던 죄책감을 토로하셨죠. 그동안 너한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나쁜 여자였다. 언젠간 너에게 사실대로 털어놔야지 생각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졌어. 내가 상간녀였다는 걸 알면, 내가 네 엄마를 그 집에서 쫓겨나게 한 장본이었다는 걸 알면 네가 날 버릴까 봐 무서웠다. 그렇게 너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과거가 그랬다고 한들 어머니가 절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어머니에게 원망의 말을 내뱉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 어머니께 그저 아니에요. 어머니가 제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셨다고 한들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버렸겠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요. 하고 울먹이며 말했죠. 어머니는 다음날 바로 서울로 올라와 저와 함께 친어머니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친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셨습니다. 민숙 씨,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평생을 단 하루도 죄송해하지 않고 살아온 날이 없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바닥이 차요. 우선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민숙 씨의 자리를 빼앗은 죄, 그래서 우리 경훈이한테 친엄마를 잃게 한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저 매일을 죄값을 치른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경훈이 아빠가 아무리 절 괴롭히고 경훈이 할머니가 절 구박해도 다 민숙 씨와 경훈이 가슴에 상처낸 죄에 대한 업보라고 생각하고 감내했어요. 저 때문에 엄마를 잃은 경훈이에게 죄값을 갚기 위해서라도 평생 제 인생 다 바치며 살았습니다. 이런 제 인생이 민숙 씨에게 위안이 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 경훈이만은 정말 잘 키워내려고 노력했어요.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경훈이한테도 말했어요. 다 지난 일로 경훈이를 친아들처럼 키워준 그쪽을 원망하지 말라고요. 제가요. 변명을 늘어놓을 누군가도 없어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지만 정말 원래는 경훈이 아빠가 유부남인 걸 몰랐었어요. 마누라 두고 바람 피우는 그런 개차반인 줄도 모르고 저도 깜빡 속아서 연애했던 거예요. 정말이에요. 뒤늦게 그걸 알았을 때 기겁해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경훈이 아빠가 제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구슬리더라고요. 평생을 지긋지긋한 가난을 견디며 살았던 저한테 자기랑 결혼해서 자기 애한테도 잘해주면 평생 호강시켜주겠다고요. 그땐 저도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 집에 결국 들어갔던 거고요. 어머닌 그래도 끝까지 친어머니 자리를 빼앗았으면 안 됐다면서 가슴까지 치며 오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또한 아버지 이기심으로 인한 피해자였던 거죠. 그동안 가슴속에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묵혀두셨던 건지 어머닌 정말 숨이 꺽꺽 넘어가도록 울부짖으며 사과를 하셨어요. 친어머니에게도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아야 했던 제 동생에게도요. 결국 친어머니는 힘들게 침대에서 내려와 손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일으키며 꼭 안아주기까지 하셨죠. 괜찮아요. 난 괜찮으니까 그만 괴로워하세요. 그동안 얼마나 괴로운 마음을 안고 사셨어요, 그래. 나는요, 그쪽이 우리 경훈이를 사랑으로 지켜주고 품어준 거, 그거 하나로 다 용서했어요. 내가 차마 데리고 오지 못했던 우리 경훈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오히려 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난 계속 경훈이 아버지랑 이혼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땐 그쪽이랑 경훈이 아버지가 바람이 난 게 내겐 기회가 되어줬을 뿐이고요. 친어머니는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냐며 앙상한 손으로 지금의 제 어머니의 등을 토닥여 주시더군요. 그동안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절 키워주셨는지 전혀 몰랐던 전 처음 들여다보게 된 어머니의 깊은 괴로움에 너무 가슴이 아파 함께 흐느꼈죠. 제 동생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도 어머니의 사과를 받으면서도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연신 눈물을 닦아냈고요. 이후 전 아내와 아이들도 친어머니에게 인사시켰습니다. 친어머니는 처음 만난 며느리와 손주들의 손을 잡고 얼굴을 마주보는 내내 회한에 젖은 표정이셨죠. 내가 경훈이를 조금만 빨리 찾았어도 경훈이가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더 오래 지켜볼 수 있었을 텐데. 세희 씨, 우리 경훈이 앞으로도 정말 잘 부탁해요. 그리고 외로웠을 우리 경훈이한테 이렇게 좋은 가정 꾸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친어머니와 그동안 못다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재회한 지 얼마 안 돼 친어머니는 자꾸만 의식을 잃고 찾기를 반복하셨어요. 그런 친어머니 곁을 지키려 자주 병원에 가다 보니 자연스레 동생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죠. 동생은 당시 결혼을 넉 달 앞두고 있었는데 저는 친어머니 문병을 왔던 동생의 여자친구와도 인사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제게 덤덤한 말투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사실 살면서 난 친아버지란 사람도 어머니 대신 그 아버지 옆자리를 꿰찼다던 사람도 많이 원망스러웠어. 형이란 존재만은 늘 궁금하고 보고 싶었지만 말이야. 그런데 막상 형하고 형 새어머니 만나보니까 새어머니 되는 그분에게만은 원망이 사라지더라고. 그분도 원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만났던 거잖아. 그렇지. 고마워. 우리 어머니에 대해 그렇게 이해해줘서. 우리 어머니 비록 너에겐 원망의 대상이었을지 몰라도 내겐 정말 감사한 분이거든. 어, 어머니도 계속 당부하시더라. 그분 절대 원망하지 말라고. 어머니에겐 오히려 형을 키워준 고마운 사람이고 또 형 새어머니 덕에 어찌 보면 어머니가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형 새어머니께 나랑 우리 어머니한테 그만 미안해 하셔도 된다고 전해줘. 한 번씩 찾아오실 때마다 여전히 죄책감을 떨치지 못하신 것 같았거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어머니 또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셨죠. 그렇게 친어머니와 재회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친어머니는 저와 동생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오랜만에 의식이 또렷하게 돌아오셨을 때 남기실 말이 있다면서요. 경훈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우리 지훈이 정말 착한 애야. 이제 나 없으면 결혼할 우리 예비 며느리 빼곤 아무 가족이 없는 우리 지훈이한테 부디 계속 좋은 형으로 남아줬으면 좋겠어. 너흰 엄마도 아빠도 같은 친형제잖니. 네가 그래 준다고 하면 내 마음이 그나마 편할 것 같구나. 네, 그럴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 동생은 당연히 제가 챙겨야죠. 고맙다. 그리고 정희 씨, 나한테 계속 미안했다고 했죠?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계속 죄책감을 느끼며 살 테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지훈이 결혼식 때 혼주석에만 한번 앉아주세요. 내가 그때까진 꼭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 아들 혼주석을 비워둔 게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그리고 내 부탁 들어주는 걸로 정희 씨 마음에 남은 죄책감도 마저 털어내세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훈이가 괜찮다고만 하면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이제야 내가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겠네요. 마지막까지 혼자 남을 동생을 걱정하셨던 친어머니는 그제야 마음을 놓으신 듯 하더군요. 그로부터 며칠 뒤 친어머니는
잠들듯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동생과 함께 장례를 치르는 내내 빈소를 지켰고, 어머니는 하염없이 흐느끼며 친어머니 영정사진에 대고 다짐하셨어요. 제가 책임지고 지훈이는 자주 들여다보겠습니다. 지훈이가 날 싫어한다고 해도 난 그저 죄인 입장으로 뒤에 서 있을게요. 혼주석에도 앉아줄 거고 지훈이가 필요할 때 뭐든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훈이 걱정은 하지 말고 편히 가세요. 정말 죄송했고 이런 날 용서해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말을 들은 동생은 조용히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리곤 이렇게 말했죠. 저희 어머니 편히 가실 수 있도록 걱정 덜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형한테도 말했지만 저 더 이상 아주머니 원망 안 해요. 물론 아주머니가 절 키워주신 건 아니니 제 어머니로 모실 순 없지만 그래도 형을 키워준 은인이다 생각하고 한 번씩 저도 찾아뵐게요. 이후 어머니는 친어머니와의 약속대로 동생의 결혼식 때 혼주석에 앉으셨습니다. 동생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하늘에 가신 친어머니를 떠올렸는지 어머니께 절을 하는 내내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죠. 그런 동생의 사정을 아는 재수 씨도 함께 눈물을 흘렸고요. 그 모습을 눈물 때문에 흐려진 시야로 바라보며 저는 동생이 재수 씨와 꼭 행복하게 살길 빌어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친어머니를 위해서라도요. 그렇게 친어머니가 떠나신 지도 지금은 벌써 2해가 지났어요. 지금 저와 아내는 꾸준히 동생네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도 가지며 우애 좋게 살고 있죠. 재수 씨와 재수 씨 가족을 빼면 동생과 피가 섞인 가족은 저밖에 없으니 전 형으로서 동생을 잘 챙겨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동생과 재수 씨는 저희 어머니도 한 번씩 찾아뵙곤 하는데요. 가끔은 저와 아내 없이 2사람만 저희 어머니를 뵈러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날 어머니 대신이라고 여겨줘서 지훈이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네 친어머니가 그 일 정말 착하고 바르게 키우셨더구나. 어찌 보면 평생 미워할 수도 있었던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걸 보니 말이야. 지훈이는 어머니를 찾아가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자기한테도 재수 씨한테도 너무 따뜻하게 잘해주셔서요. 친어머니를 보고 싶은 날엔 어머니랑 통화를 하거나 찾아뵈면 그리움이 좀 다스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한테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하지. 나 같은 사람한테 부모 되는 기쁨을 알려줬으니 말이다. 비록 동생이 저희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형태는 남다르지만 동생과 우린 어엿한 가족이 됐다는 걸요. 우린 얼마 전엔 다 같이 가족 여행도 떠났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남해바다도 보러 가고 아내와 재수 씨가 꼭 가보고 싶어 했던 이세 카페도 다녀왔죠.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잘 온 여행이다 싶더라고요. 아직 아이가 없는 동생 부부는 우리 애들을 많이 예뻐하고 챙겨주고 있는데요. 그건 여행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동생과 전 참 닭살 돋는 말도 나누었어요. 조카를 그렇게 예뻐하는 친구 녀석들 보면 아니 내 자식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예쁠까 생각했거든. 근데 정말 조카 사랑이 생기게 되네. 형 애들도 다 내 피줄이라고 생각하니까 애정이 막 샘솟더라고. 너뿐이겠냐? 너랑 재수 씨한테 아이만 생겨봐라. 이 큰아빠가 뭐든 다 해주지. 난 30년도 넘게 동생인 너한테 형 노릇 한번 못 해줬었으니까 큰오빠 노릇은 처음부터 제대로 해줄 거야. 그리고 네 뒤에서도 항상 버팀목 같은 형으로서 꼿꼿이 서 있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꼭 형한테 기대해. 알았지? 저기 사랑한다. 다 큰 형제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되게 닭살 돋는다. 알겠어. 나도 맥주 마신 김에 딱 한 번만 말한다. 사랑해 형. 난 형을 만나서 정말 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어머니와 전 동생과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가정사를 이해해주고
저희 어머니께 잘해주는 제 아내에게도 또 재수 씨에게도 그저 너무 고마울 따름이죠. 그런 고마운 아내들 곁에서 우리 형제는 앞으로 각자의 가정을 지키며 겨우 제외한 서로 또한 많이 위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자식도 아닌 절 사랑과 헌신으로 키워주신 저희 어머니께 제가 받은 은혜를 오래오래 갚으며 살아가려고 해요. 누군간 신이 늘 모두의 곁을 지켜줄 수 없어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만들었다더군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어머니란 존재는 참 숭고하고 위대한 존재 같습니다. 저를 가슴으로 낳아 키워주신 저희 어머니와 혼자서 제 동생을 눈물로 키워낸 제 친어머니처럼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한 어머니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법입니다. 저도 어머니들처럼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려고 노력하려고 해요. 비록 전 엄마가 아닌 아빠긴 하지만요. 제 사연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또한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많은 분께선 부모로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부족한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부모란 존재에 대해 마음을 한번 기울여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